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이수학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심플하게 볼게요. 주가는 5% 정도 빠졌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냐 나빴냐를 먼저 봐야겠죠. 시장은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렸죠. 이수학도 역시나 한 2시 정도 전까지는 주가에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늘 저점 자체가 요 구간이거든요. 한 2에서 3% 정도 사이 마이너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절반,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절반의 하락은 장 막판, 거의 막바지에 나왔다고 봐야겠죠. 거래량도 이쪽 부분에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의 이 하락에 대한 기여는 마지막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때에 대한 비중이 크다. 그러면 이때 누가 매도했는지 봐야겠죠, 또. 제가 좀 봤는데, 오늘 미래가 여기 쭉 보시면은 한 2시 반 정도 전까지 한 5만 주 정도를 들고 있었거든요. 6만 주 정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 3시 정도부터 매도가 쭉쭉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7,000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때 장대 음봉 만든 게 누구였죠? 미래였죠. 그 다음에 주가 다시 한번 올렸죠. 요거 늘 장대 음봉을 만들거나 좀 비이상적인 액션을 줄 때 늘 저 미래에셋이 그 매도 쪽에서 저런 액션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저게 오늘 그 주가의 방향에 약간 좀 다음번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반대로 장 막판에 또 집중이 됐죠. 지금 시간대를 좀 볼 때 이게 2시, 3시 이때까지 마이너스 4만 주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까지 쭉 매수로 일관해가지고 장 끝날 때쯤에는 플러스로 전환돼가지고 7만 주. 그러니까 이때 거의 한 1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도 좀 매수가 잡혀 있는 거고, 얘네들이 3시 전까지는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외국인 포지션이. 근데 이때 미래에셋이 물량이 쭉 매도 나가고 그 물량들이 거의 뭐 키움 창구와 이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창구로 좀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외국인은 지금 사실 이수학에 있어서 뭔가 조력자의 포지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방관자의 포지션도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 물론 기관은 금융투자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영향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좀 줬거든요. 지난번에 이 음봉 나온 것도 외국인의 그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였는데 그때 외국인의 매도도 강도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11월 10일 이날이죠. 이날 또 프로그램 매도가 23만 주. 근데 오늘 음봉 나오는 날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해보면은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얘들은 늘 주가를 이제 밀 때, 한 번씩 밀 때 음봉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익 구간일 때 또 한 번 차익 시간도 보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막판에 나온 음봉 자체가 그렇게 저는 나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결국 이수학의 양봉을 만든 건 누구냐? 개인이다. 결국 이 구간에 양봉을 뚫고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를 올려줄 것도 저는 개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 주체와 함께 뭐 기관이 같이 들어와 주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중간중간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또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은 또 자기들만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늘 이러한 데이터들에 큰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봉을 봤을 때 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막판에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 지수의 영향 자체가 코스닥의 바이오도 많이 밀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밸런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 누가 다음 턴에 올라갈 건지, 혹은 이 금요일날 너무 상승이 과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또 한번 조정을 줘야 되는 구간도 맞고, 오늘 약간 전강 후약의 형태가 나왔는데 시장 대비 조금 과하게 빠진 건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그치만 너무나 이 과하게 빠질 때 그 특정 구간의 매도와 매수 패턴들이 좀 약간 눈에 보였다. 이 정도. 그리고 이수학은 매도 구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히려 진짜 매도를 강하게 치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액션을 세게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이 윗꼬리 달고 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물량을 흡수했던 그 의미가 약해지죠.
거래량도 오히려 지금 하나, 두 개만 봐도 이 자리가 매도 때문에 음봉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냐 혹은 조정을 위한 매도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후자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일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죠. 그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 좀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조정에 대한 그냥 단순한 음봉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요구일 경우에는 이 지금 구간들이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점 구간이라고 해봤자 사실 앞구간의 차트 쭉 당겨보면은 결국 이 구간이에요. 이수학이 늘 지지 보여주고 저항 보여주고 했던 자리,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구간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거 없을 것 같고 시간에 뭐 1%가 오르고 2%가 오르고 그런 것도 저는 지금 당장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3% 4% 정도는 뜨거나 아니면은 뭐 음봉이 나온다면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지금 주가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뭐 실적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수학이 실적으로 움직일 거였으면은 여기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매수매도 패턴에 따라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줬어야 됩니다. 보통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고서 고점 딱 찍은 다음에 주가는 줄줄줄 흘러내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이런 게 우리나라 실적 발표의 이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올라왔다기에는 굳이 이런 상한가까지 만들면서 내가 이 실적을 포커스에 두고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앞구간이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에 따라서 주가가 명확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수학은 개인 주체를 메인으로 아직까지는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개인 주체가 사실 뭐 실적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주가를 올리려고 앞구간에 이런 식으로 큰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수학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과는 조금 그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실적이 좋으면은 양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적으로 인해서 이수학의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수학이 뭐 실적이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재료를 달고 상한가를 가공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너무나 안 좋지만 않으면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심플하게 염려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내일은 지금 가격 구간이 어쨌든 간에 최근 가격만 볼 때 지지 구간은 맞잖아요. 분봉 흐름으로 볼 때도. 내일 만약에 뭐 오전에 혹시나 음봉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번 이 구간을 좀 회복을 해주는 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8,000원 구간이 어쨌든 간에 중요하겠죠. 빨리 올라가려면은 지금 구간을 빨리 요 사실 의미 없는 요 하락 구간 어쨌든 간에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구간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 주느냐 그게 좀 우선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거를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회복을 준다 했을 때는 다음 시세 분출까지 하루 이틀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상의 위치나 그런 액션들로 볼 때 이 어쨌든 간에 오늘 초반에 상방 액션을 주고 그 다음에 막판에 시장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캔들 거래량도 얼마 되지 않고 매도로 나왔다고 해봤자 마진이 많이 안 났는 자리긴 합니다. 요거보다는 내일 어떤 식으로 구간 잡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마 요 정도 언저리 구간에 오면은 충분히 슈팅 도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전고점을 한 번에 뚫어주는지 그 다음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이 구간에 한번 다시 한번 쉬었다 가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주가에서 나와주는 이런 것들 뭐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고 뭐 약간 겁을 준다? 예, 겁을 준다고 하면은 겁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겁먹을 구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조금 더 내가 비중을 좀 덜 갖고 왔다 하면은 28,000원 혹시나 아래 가격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이 수학에서 변동성이 좀 좋게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그 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에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늘 이야기 드립니다. 주도주 오늘 뭐 드렸냐? 드론 관련주 나갔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네온테크, 베셀, 퍼스텍 장전에 안내해 드렸고요. 이 종목들이 오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네, 시세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무 종목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말간에 나온 뉴스들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지금 당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해 드리니까 내가 좀 주식에 대한 그런 난이도가 너무 높게 느껴진다. 주식이 좀 어렵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요 채널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주도주 뉴스 받아보시던가 아니면 저것도 정말 어렵다 하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셔가지고 편하게 매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여기에 저희가 또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 남겨드렸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채널 추가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뭐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혹은 뭐 이 수학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가 어렵다 하시면 요거 링크 누르시면 되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지루하죠. 오늘 시장도 지루했고 이 수학 움직임도 좀 지루했는데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보면서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